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3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1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경자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월령도 경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도 경자가 됩니다. 경자 이렇게 두 개가 반복되어 있죠. 또 하나 또 특징적인 것 월, 일간이 다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걸 질문합니다. 경자 두 개가 있으면 이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중복되어 있다고 해서 좋고 나쁘고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고요. 역시나 전체 사주에 어떤 흐름을 놓고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경자가 있다고 해서 물론 여름 같은 때는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겨울 같은 때 경자가 있으면은 이건 한습이 가중되는 거니까 좋지 못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생시가 만약에 이렇게 신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천간으로 다 금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 일행듣기 천월기라고 그래요. 천원 일기격이라고 해서 뭐 하나의 격, 이제 잡격, 이거는 정격이 아니라 이제 잡격, 잡단 격이라고 해서 이제 잡격으로 이렇게 놓고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신사가 아니라 경진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경진시도 또한 이렇게 되면 천간으로, 물론 이제 신금이 하나 껴져 있지만은 다 천간으로 같은 오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서 이걸 천원 일격, 물론 이제 지지로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지지로 다 진술충이 토, 뭐 진토 축토 이런 걸로 이룰 수 있고, 지지로 다 금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원 일기격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천원 일기격이니까 좋다, 천원 일기격이니까 나쁘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이것도 사주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글자들이 작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천원 일기격 내지는 지원 일기격이 되면 어느 한 오행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주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절대 좋은 국세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경자 이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뭐 같이 있어서 좋으나 나쁘냐, 역시나 사주는 전체적인 짜임을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경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의 글자 중에서 7번째 글이 되겠고요. 오행, 목화토고 음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 경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이죠. 금. 그래서 이 오행 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양금이냐 또는 음금이냐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금은 어떤 금? 그렇죠. 남성과 같은 강한 그러한 양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완철금이라고 해서 거칠고 투박한 강철 같은 게죠. 강철이라든가 원철이라고도 하죠. 땅에서 금방 캐는 진짜 한 번도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그런 순수한 그런 금을 갖다가 원철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철은 그냥은 쓸 수가 없겠죠. 그 안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금을 얻어서, 물론 그것이 어떤 금이냐, 뭐 텅스텐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야말로 무쇠 같은 그런 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수물을 다 건져 내놓고 그런 순수한 금을 걷어서 불로 단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 수 있죠. 차를 만들 수도 있고 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이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다라고 보시고 무쇠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은 용도가 없고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용도가 있는데, 이때 쓰는 화는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했을 때, 우리 화는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와 같은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와 같죠. 자, 병화는 태양과 같은 화이고요. 정화는 등촉지화와 같은 그런 화이기 때문에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병화인 양화인 태양지화인 병화가 월등히 공력이 큰 것이고, 상대적으로 금을 다스리는 것은 병화보다는 음화인 정화로 단련할 수 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을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 없고요. 반드시 대장간이라든가 제철소 같은 데서
뜨거운 불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쇠를 녹이거나 쇠를 달구어야지만 용도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을 다스리는 데는 정화가 좋은 것이고요. 금을 다스리는 데는, 그다음에 조후하는 데는 병화가 월등히 좋다. 조후하는 데 정화가 있거나 경금인데 병화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중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국세가 된다. 단 또 한 가지,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을 하는데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말씀드렸죠.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이 쇠를 단련하기 위해서 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불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간목은 정화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간목으로서 목생화해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힘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경금이 용도가 생긴다. 일간이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얻는다? 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후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귀를 얻으려고 하면 일간의 용도가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후도 잘 이루어지면은 부귀를 크게 얻는 것이고, 일간의 용도가 생기면 부는 얻을 수 없지만 귀는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돈은 없지만 사람의 명성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치를 하는데 진짜 가난해요. 가난한데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좋은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정치를 하는데 맨날 얻어먹고 맨날 어디 저기서 이상한 나쁜 짓 하다가 돈 삥 뜯다가 잘못해가지고 쇠고랑 차는 사람들도 많죠. 그거는 잘못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불을 얻는 것은 재성의 용도가 있어도 불을 얻지만은 조후만 잘 돼도 불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어저께도 그저께도 자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18일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추 한 열흘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일순환 정도 이렇게 기토부터 했으니까 일순환 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는 거, 오늘까지 하면 하고 내일 이제 기토 들어가면 일순환 한 거겠죠. 자, 일단 오늘 하면 이제 10번째 자월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은 겨울이죠. 겨울. 유식한 말로 엄동설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중에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그런 계절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12달 중에서 가장 한기가 강한, 한습이 강한 계절이 바로 이 자월이다. 그래서 춥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되죠? 난방을 해야 된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난방을 해야지만 성장할 수가 있지, 너무 추우면 웅크려들기 때문에 좋지 못해요. 우리나라 한국 온돌 문화지, 온돌 문화. 이것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온돌탱 옛날 시골집에서는 장작 패다가 그 아궁이에다 불 집어넣고 하면 되게 귀찮고 그랬었는데, 이 온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세계에서 이 우리나라 온돌을 경험해 본 사람은 굉장히 이게 과학적인 그런 것이다. 옛날에 이제 장작 뗐지만 요즘은 이제 물 바닥에다가 호수를 깔고 물을 데펴서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문화잖아요. 온돌 문화가 기본적으로. 근데 외국에는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문화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죠. 나라로 따지면 몇 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온돌 문화가 아니라 그냥 다담이라고 해서 그냥 별도로 이제 난방을 하게 되죠. 히터 같은 걸 켜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방한 공기가 탁하면 창문을 열고 그 환기를 시키지만은, 외국 같은 데서 환기시킨다라고 하면 뭐예요? 비싸게 기름 떼가지고 공기 따뜻하게 데펴놨는데 환기를 시키면 그 열기가 다 빠져나가면 돈이 다시 기름을 다시 떼어야 되니까, 외국 같은 데서는 환기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나라니까 바닥이 뜨끈뜨끈하니까 환기시켜 주게 되면은 다시 금방 방한 공기가 훈훈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자월에 남박 조후 개념으로 이렇게 온돌 문을, 우리나라 온돌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과학적인 그러한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게 되면 뭘 많이 사가냐면은 여담인데, 전기장판이죠. 옥돌장판 같은 거에 기본적으로 전기장판, 추운 데 있는 사람들은 전기장판을 가져가 가지고 침대에다 깔고 자면은 그렇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 이제 오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전기장판 좀 사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방 자체를 집 자체를 온도를 깔지 못하니까 전기장판, 이제 옥돌장판 좋은 거 있죠. 이런 거 깔고 자면은 그렇게 좋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자 주거는 춥기 때문에 그래서 온돌 조후가 굉장히 필요하다. 조후할 때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필요하다. 병화. 그래서 경금 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는 그런 용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해자 주간에는 춥기 때문에 병화는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정화는 별도로 다시 있어줘야 된다.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병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 추운 자월에 해자 주간에 동절에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정화로는 부족하고요. 뭐예요? 병화를 얻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겨울에 노가다 뛰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아파트 공장에 저도 이제 몇 번 해보긴 했지만 겨울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몸이 꽁꽁꽁 얼어 있으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제 노가다 이제 경력 많으신 분들은 모이면 바로 뭐부터 합니까? 한겨울에 드럼통에다가 패목 갖다 놓고 불부터 질르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뭐죠? 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는데 몸이 얼어져 있으면은 일의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생겨서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금이 자월에 병화를 쓴 것은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정화를 같이 쓰는 것은 뭐다?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 씁니다. 병화가 없으면 정화 하나를 가지고 쓸 수 있죠. 정화 하나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화가 있기 때문에 조우도 조금 하지만 조우의 역할은 굉장히 작죠. 이런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의 용도가 생기지만 조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귀를 얻는 상이고요. 병화를 얻었는데 정화가 없다. 이거는 조우는 됐는데 경금이 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불을 얻는 것이다. 옛날 조선조 때는 불을 얻는 것보다는 귀를 얻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요. 요즘은 오히려 귀를 얻는 것보다는 불을 얻는 것이 좀 더 좋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좋죠. 우리나라에서 그때 대통령의 임기는 5년밖에 안 되죠. 단 삼성그룹이라든가 이런 대그룹 총수는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대통령 5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그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귀를 얻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대통령을 하겠다. 하지만은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한다? 그렇죠. 대그룹 총수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경금이 병화만 봐가지고 뭐 대기업 총수가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재성이 있어서도 화를 생주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다시 있거나, 특히 정화 같은 경우는 간목이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를 생주해 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자월은 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정화든 병화든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오 등의 뿌리를 얻어야지만 화가 살아날 수 있다. 또 한 가지, 자월은 화만 약한 것이 아니라 금도 같이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유금 등의 경금이 뿌리를 얻어야지만 금 자체가 큰 금이 되죠. 금도 작은 금을 가지고는 작은 술잔밖에 못 만들지만 금이 막 1톤, 2톤, 수십 톤, 수백 톤 있더라고 하면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작은 금 가지고는 작은 용도, 큰 금 가지고는 큰 용도인데 금이 크면 클수록 화도 같이 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자월의 경금,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서 조우한다. 단 병정화가 자월에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 자체가 자월에 약하기 때문에 물론 토로서 생쥐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경금이라든가 내일 공부해야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로 생쥐해 주는 것보다 같은 비경겁제인 금으로서 방조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경금이 지지로 신유금의 뿌리를 얻고 이렇게 화를 보게 되면 아주 좋은 국세의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자, 격국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 경금이라고 하는 건 양금이 될 것이고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 이렇게 됩니다.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양대 음의 관계가 될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관계, 일간이 내가 생하는 것이 아생자라고 합니다.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표현하고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식신과 상관을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음대음, 양대양의 음량이 부조화된 것을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 이렇게 조화가 맞는 것을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금이 음수를 받기 때문에 상관이 되죠. 상관격이 됩니다. 이거는 금수진 상관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월에 금은 약하고 수가 왕하니까 설기 대과한 사주, 즉 일간이 어떻다? 극까지는 안 붙이겠습니다. 신약 한 사주, 일간이 약한 사주가 된다. 그래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도, 생조 내지는 방신해 줘서 일간을 생조 방신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월에 추우니까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더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 거니까 뿌리는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정화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그 병정화가 지지로 뿌리를 얻고 경금도 뿌리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축토, 경금이 토죠. 토이고 경금 입장에서 쟤는 정인이 이렇게 됩니다. 정인에서 토생금에서 생조해 줄 수 있지만은 자월의 동토는 생금이 된다. 얼어 있는 땅은 생금 불능이다. 그죠? 얼어 있어야 밀가루 반죽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밀가루 반죽을 해놨다가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혀야 쓰는 거죠. 이 축토 마찬가지로 얼어있는 동토는 갖다가 금을 생할 수 없다. 단 경금축에 통근을 할 수 있죠. 미약하게 축중신금이 있으니까 통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가 금을 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물도 녹이고 땅도 녹여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축합 토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자월의 자축합 수가 되는 거니까 그나마 있는 토도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 일지에 또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월은 수왕절이지만 원령의 자수 하나 가지고는 뭐보다 그냥 기운이 크게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축합 수하고요. 일지에서 다시 자수를 보게 되면 물의 양도 많아지지만 그 많은 물이 뭐가 됐다? 얼어 있다라고 하는 단점.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경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신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경금 있다 하더라도 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이 왕할 것 같지만 오히려 수가 더 왕한 것이죠. 금수가 왕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축에 뿌리를 둔 비견겁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 극약해서 문제가 된다라고까지는 보진 않겠지만은, 역시나 수가 많고 천하가 화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천하가 땡땡땡땡 얼어있다. 뭐라고 하죠? 유식한 말로 금한수냉이라고 하죠. 금은 차갑고 물은 얼어져 있죠. 얼면 어떠한 것도 용도가 없습니다. 나무도 얼면 생육을 할 수 없겠고요. 땅도 얼면 뭐죠? 땅이 얼면은 풀 한 폭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금이 차가우면 단련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화는 얼 수가 없습니다. 화는 수가 많다고 해서 얼진 않죠. 화 자체가 뜨거운데, 단 수가 많으면 수국화에서 불이 꺼지면 꺼졌지 차가운 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는 일단 뭘 봐야 된다? 화를 본다. 병하든 정하든 일단 화를 봐야지만 이 사주가 얼지 않고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화를 볼 수 있는 생시 병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가 있고, 제가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인시도 인중병화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 이모시가 있겠고, 병술시 정해시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쓸만한 생시는 크게 있지 않습니다. 일단 병자시를 볼까요? 병자시가 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은 좋지만은 이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하죠. 뭐 병화 자에 뿌리를 둘 겁니까? 뭐 축에 뿌리를 둘 겁니까? 이거는 병화를 얻은 것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병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운에서 어떻게 돼요? 목화운으로 가야 되겠죠.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16부터 목화운으로 가게 되지만,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대운이 매우 늦게 온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요. 그래도 병자시보다는 병술시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병술시가 되면은 술에 간신히 병화가 통근하죠. 병자시보다는 그래도 통근할 수 있는 병술시가 조금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가 많지만은 축토, 술토 안에 경금이 뿌리를 술중신금, 축중신금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병자시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병술시가 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정축시, 정해시 똑같이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정화도 뿌리가 없어서 이 정화는 거의 용도가
없다. 역시나 목화 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될 것이고요. 무인실은 인중병화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지에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력이 조금은 그렇게 크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축에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해서 경금을 이렇게 생하려고는 하지만은 글쎄 무토 왕토에 의해서 오히려 경금이 매몰될 수 있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중에 있는 병화로 뭘 할 수 있다? 조우할 수 있다. 단 병화가 투출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사중 병화로 조우하는 것은 뭐 공력은 많이 떨어지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사중에는 사중 경금이 있어서 일간이라든가 비경급자 여기 통근도 할 수 있다라고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무래도 오늘 생시 중에서는 그래도 신사시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병술시하고 신사시 정도. 근데 이제 이모시 같은 경우가 됐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이모시 이렇게 되면 시지에서 오화를 보기는 하지만 자월의 수가 가장 왕할 때 임수 투출되어 있죠. 경금이 또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좌우상충돼서 오화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이모시는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차라리 병자시를 고르면 골랐지, 이모시를 봐서 이게 일시를 좌우충되는 것은 절대 고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갑신시가 됐을 때는 신자수국하죠. 이것도 수가 왕해집니다. 단 뭐 신금이 있어서 경금이 간신히 조금 하나 뿌리를 더 얻을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은 그래도 화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병술시, 신사시 정도, 무인시는 무토 때문에 좀 저는 별로 안 좋게 되고요. 만약에 병자시였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나머지 생시들, 제가 뭐 화가 없는 생시들, 화가 있어도 충이 되는 생시들은 그래도 화가 없는 것보단 낫지만은 진짜 화를 전혀 못 보는 기묘시, 경진시, 갑진을류시 이런 생시들은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빨리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머시만은 된다 안 된다,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내일 일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